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자, 8장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원자들의 주기적 성질 중에 하나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요, 여기서 배우는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온은 양이온을 말합니다. 자, 양이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내야 양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또는 이미 만들어진 양이온에서 전자를 더 떼어내어 양전하 값이 더 커진 상태의 양이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고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오면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하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영어로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간단하게 IE라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책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원자로부터, 자, 중요한 겁니다. 기체 원자예요. 한 개의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자, 한 개의 전자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너지를 킬로줄 퍼 몰의 단위로 표현한 것이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 떼어낼 때 가장 바깥, 즉 원자 가전자 중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IE1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굳이 식으로 쓰면요, X, 가스 상태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가스를 꼭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가스나 다른 상으로, 가스가 아닌 다른 상으로 표현하면 그때는 이온화 에너지 값이 달라집니다. 자, 이때 여기 그 중성 원자인 X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자, 일가의 양이온을 만들었죠. 자,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온화 에너지는 양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안정한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으로부터 끌어당겨지고 있는 전자를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양의 값이고, 엔탈피의 개념을 복습을 해보면 에너지 출입이 양의 값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엔탈피가 기억이 안 나면 6장 수업의 3번 영상이 엔탈피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 하나를 떼어내고요. 두 번째 전자를 또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X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또 떼어내서 X2 플러스를 만드는 거죠. 자, 이때도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때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서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IE2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책에는요, 그냥 I1, I2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기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책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2 플러스에서 전자를 하나 또 떼어내면 이제 X3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는 3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온화 에너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는요,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또 3차에서 더 나아가서 4차나 5차, 6차, 7차로 갈수록 무조건 증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원자로부터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여전히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원자의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 다시 말하면 핵전하는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자의 개수만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제 남아있는 원자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전자를 떼어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는 이온이겠죠. 이온 입장에서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숫자는 고정된 상태이고, 그 양성자가 끌어당겨야만 하는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전자 입장에서는 핵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힘이 점점 더 세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게 끌어당겨지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2차, 3차, 4차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루미늄의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알루미늄도 역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재미난 건 1차에서 2차 갈 때 곱하기 한 3 정도, 2에서 한 2.5 정도 되겠네요. 자, 이때도 곱하기 한 1.5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3차 이온화 에너지, 4차 이온화 에너지 갈 때 보니까 대략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죠? 엄청난 증가를 보여준 거예요. 앞에서 1차, 2차의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게 증가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온 에너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전자 배치를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자 배치가 기억이 안 나면 앞선 영상 전자 배치는 여러분들 양자수와 전자 배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7장의 4번 영상에서 양자수와 전자 배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꼭 복습하시기 바래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알루미늄은요, 제가 전자 배치만 쭉 써보면, 자, 1s2, 2s2, 2p6, 3s2, 3p1입니다. 자, 이거를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1s, 2s, 2p, 그 다음에 3s, 3p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들이 어떻게 채워지죠? 전자 채우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1s2니까 위아래 하나씩, 2s2 위아래, 그 다음에 2p에도 6개죠? 전자는 이런 식으로 채워져서 홀전자가, 평행한 스핀을 갖는 홀전자가 많아졌다가 이제 나머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s2, 3p1입니다. 됐죠? 자, 핵은 어디에 존재하죠? 핵은 굳이 표현하자면 핵은 1s 오비탈에 가장 가깝게 배치되어 있겠죠. 자,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바로 3p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한 개입니다. 자, 이 전자 떼어내는 거 쉬울까요? 뭐 쉽지 않다고도 볼 수 있으나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전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쉽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니까 이 전자 떼어내고요. 그 다음 전자는 역시 3번 주양자수, 3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에서 전자 하나 떼고 또 하나 떼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 3p에서 꺼낸 거 1차, 그 다음에 2차, 3차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이온화 에너지는 뭘까요? 2p 오비탈에서 전자를 꺼내야 됩니다. 이 애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3번 껍질이 아니라 더 핵에 가까운 두 번째 껍질에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굉장히 강한 핵 전하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원소들의 그 이온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들여다볼게요. 자,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에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루미늄이 1차, 2차, 3차 갈 때, 자, 4차로 갈 때 어떻게 돼요? 4차로 갈 때 지금 초록색 경계선으로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 초록색 경계선이 뭐냐면 핵심부 전자와 원자가 전자를 구분해 놓은 경계선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원자가 전자예요. 다시 말하면 2740까지는 원자가 전자에서 전자를 떼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앞쪽에 있는 핵심부 전자, 코어 일렉트론을 꺼낸 거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4차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여러분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를 적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마그네슘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그네슘도 보면 1차 이온 에너지에서 2차 갈 때는 곱하기 2인데요. 2차에서 3차 갈 때 보세요. 곱하기 5배입니다. 꽤 큰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경계선이 보이죠? 자, 왜 2차에서 3차로 갈 때 급격한 이온 에너지 증가를 보여주었을까요? 자, 마그네슘에 대한 전자 배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가 중요한 거예요. 전자 배치를 보면 1s2, 2s2, 2p6, 3s2입니다.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3s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 꺼내면 때 1차,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머지 꺼내면 2차, 1차, 2차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3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서 꺼내야 되죠? p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데에서 전자를 하나 꺼내야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따라서 코어 일렉트론은 어디까지죠? 이 두 번째 껍질까지, 최외곽 전자에 해당하는 3번 껍질 빼고 그 안쪽은 이제 코어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 코어 일렉트론에 해당하는 전자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굉장히 큰 값을 보여주죠. 자, 여러분들 1차, 2차, 3차 이온화 에너지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온 에너지가 갑자기 급격히 점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핵심부 전자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하기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 배치,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자, 세로로 갈 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주기에서는 어떨까요? 같은 주기, 3주기입니다. 소디움, 마그네슘은 다 3주기니까 그 주양자수가 3인 상태이죠. 자, 주양자수 3인 상태에서 이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만 봅시다. 어떻게 해요?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증가, 감소, 증가. 그래도 일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에 살짝 떨어지면서 감소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어, 대체로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일단은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는 이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주양자준위, 즉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은 바뀌지 않은데 전자가 하나씩 더해질 때 양성자도 같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죠. 자, 소디움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갈 때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 증가하면서 양성자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껍질은 증가하진 않습니다. 3번 껍질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그 상태에서 주양자 준위가 이제 큰 쪽으로 껍질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의 경우는 껍질은 안 바뀐 채로, 자, 3주기의 원소들 보면 껍질은 바뀌지 않은 채로 전자와 양성자가 같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증가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핵전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최외곽 전자에 대한 인력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같은 족은 어떨까요? 세로로 봤을 때는 자, 리튬에서 세슘으로 갈 때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자,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해요.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은 이온 에너지가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자, 주양자수 준위가 한 개씩 증가하죠. 자, 리튬은 N은 2입니다. 소듐은 3이에요. 3번 껍질이라는 소리예요. 포타슘은 4번 껍질까지 있고 루비듐은 5번 껍질까지 있다는 소리죠. 자, 세슘은 6번 껍질까지 있다는 소리인데,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2번 껍질에서 전자 하나 떼낼 때랑 6번 껍질에서 전자 하나 떼낼 때랑 어떤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덜 들겠죠. 따라서 같은 족 안에서는요, 이온 에너지는 밑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역시 8쪽에 있는 것들도 보시면 같은 족 안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위로 갈수록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온 에너지의 주기성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1차 이온 에너지를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같은 족에서 먼저 볼게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지논, 라돈. 자, 쭉 점점 1차 이온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핵으로부터 최외곽 전자가 점점 멀어져 있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 입장에서 핵에 느끼는 유효 핵 전하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외곽 전자 입장에서는요, 유효 핵 전하가 작아졌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끌어당겨지는 힘이 약해진 상태예요. 따라서 이온 에너지가 작게 필요한 거죠.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줄어든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듐, 세슘 보세요.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를 떼어내는데 힘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자, 같은 주기에서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리튬부터 보론, 베릴륨, 자, 리튬, 베릴륨, 보론,
탄소,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 플로린, 네온까지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만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원소들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죠. 앞에서 표로 정리한 게 소듐,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포스포러스, 설퍼, 클로린, 알곤인데요. 얘도 역시 같은 주기입니다. 3주기죠. 3주기고 얘는 2주기인데 역시 같은 주기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온 에너지를 설명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전자 배치를 한번 적어놓고 들여다보라고 했죠. 자, 리튬 2주기 원소들만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리튬은요 1s2 다 한번 적어봅시다. 2s1. 자, 그다음에 베릴륨 1s2 2s2입니다. 전자 하나씩 채우면 되죠. 보론 1s2 2s2 2p1입니다. 그 다음에 카본 1s2 2s2 2p2.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1s2 2s2 2p3. 자, 옥시전 1s2 2s2 2p4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린 1s2 2s2 2p5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자, 1차 이온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리튬의 경우에 봅시다. 전자 하나 떼냅니다. 베릴륨은 어떨까요? 베릴륨은 전자가 ES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 꺼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튬이나 베릴륨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하나 꺼내는데 베릴륨이 지금 어떤 상태죠? 베릴륨이 양성자가 하나 리튬에 비해서 늘어난 상태죠. 따라서 핵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ES 오비탈, 같은 ES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 떼어내는데 베릴륨의 경우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죠. 따라서 리튬에 비해서 베릴륨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베릴륨에서 보론으로 갈 때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이게 왜 그럴까요? 베릴륨에 비해서 보론이 이온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보론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전자 배치를 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베릴륨 다음에 보론을 한번 보세요. 보론은 1s2, 2s2, EP1입니다. 자, EP1에 있는 전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EP에 있는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끄집어내는 거죠. 자, 어떤 상태냐면요. 여러분들 에너지 준위를 보면 베릴륨은 1s2, 그 다음에 2s2,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제 베릴륨이죠. 근데 보론은 어떠냐? 자, 1s2가 있고요. 2s2가 있고, 그 다음에 EP1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론은 이 전자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베릴륨은 이 전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핵은 1s 오비탈에 가깝게 있죠. 이쪽에. 따라서 이 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긴 힘, 베릴륨이 이 전자를 끌어당긴 힘, 뭐가 더 셀까요? 바로 베릴륨 입장에서 이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긴 힘이 더 크겠죠. 그런데 보론의 입장에서는 p 오비탈에서 전자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베릴륨에 비해서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훨씬 더 아니고요. 약간이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베릴륨에서 보론 갈 때는 잠깐 이온 에너지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가 카본, 나이트로젠까지 보면 자, 카본도 2p 오비탈, 나이트로젠도 2p 오비탈인데요. 옥시전으로 가는 순간, 자, 나이트로젠에서 옥시전으로 가는 순간 잠깐 감소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전자 배치의 답이 있는데요. 나이트로젠은 ES2 EP3고요. 옥시전은 ES2 EP4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나이트로젠 이쪽에 써볼게요. 1s 오비탈은 생략하고 적겠습니다. 자, ES 전자 있고 EP의 전자가 3개가 채워져 있는 게 나이트로젠이고요. 옥시전은 ES의 전자가 채워져 있고 EP의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쵸? 자, 근데 전자를 어떻게 떼어내요? 나이트로젠의 경우 얘를 끄집어내는 게 1차 이온 에너지고 산소의 경우 얘를 끄집어내는 게 1차 이온 에너지입니다. 맞죠? 자, 뭐가 더 쉬울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산소가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EP 오비탈에 여기 하나의 EP 오비탈은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죠. 전자 2개 사이에 같은 공간에 전자 2개가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있겠죠. 따라서 반발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자를 떼어내는 게
혼자서 방 안에 독차지하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쉬운 겁니다. 따라서 나이트로젠에 비해서 산소의 이온 에너지가 잠깐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관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산소에서 플로린 가면요, 여기서 이제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는 거죠. 이게 플로린입니다. 이 전자에서 하나를 빼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유효핵전화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증가해서 이렇기 때문에 산소에 비해서는 플로린의 이온 에너지가 좀 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체로 같은 주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명을 하면요, 3주기 원소도 설명이 동일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에서 잠깐 알루미늄으로 내려갈 때, 그 다음에 포스핀에서 잠깐 설프로 내려가는 현상. 자,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체 상태라는 상태가 정의되어 있고요.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를 빼내는 겁니다. 그쵸? 이때 필요한 에너지.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쓴 게 뭐죠? 여러분들 화학은 항상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가스를 X 플러스 가스로 만들고 전자 하나로 빼낼 때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IE1, 1차 이온화 에너지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온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제가 뭘 이해하라고 했죠? 전자 배치를 적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이온 에너지의 경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학습하면서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리한 학생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자, 이온 에너지는 양이온에 대한 것만 가능한가요? 음이온을 만들 때 대한 이온 에너지는 없나요? 자,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예리한 생각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에서 전자친화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